자, 보자. 몇 페이지냐면, 그렇지. 210. 210페이지. 지구 기후변화. 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있다. 근데 여기서 기후하고 기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기상은 뭐야, 얘들? 뭐냐, 저기 첫 번째 봐봐. 기후변화에서 기후가 있단 말이야. 기후라는 거는, 야, 기상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의 대기의 상태야.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는 뭐야? 기상인 거야. 기후란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기상의 상태는 뭐라 그래? 기후라 그러지. 기상은 자주 변해. 근데 기후는 변해, 잘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보자. 아니? 이거 하나, 둘, 셋, 셋이지.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기후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가 있지. 그러니까 얘들은 잘 안 변해. 근데 이제 이것도 기후도 변할 수가 있긴 있어. 잘 변하지 않지만, 고기후는 뭐야? 옛날 기후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질 시대는, 야, 우리가 잘 몰라. 타임머신이 없나 우리가 모른다 했지. 잘 모른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고기후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몰라.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는 한.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 지진 시대의 태적물, 화석, 나무의 나이테, 빙하 등을 통해서 연구하지. 가지고 잡아라. 고기후 자료 분석이 있어. 그러니까 고기후 자료 분석에서 이산화탄소량, 메테인 양은 온실기체지. 온실기체잖아. 기온은 감소와 이산화탄소량, 메테인량, 기온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근데 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량이 많았던 시기는 기온이 높았지. 왜? 얘들은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온실효과를 일으켜갖고 온도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기후변화하고 이산화탄소량, 메테인량이 거의 비슷해. 증가하고 반복이 비슷해. 그러면 이것들이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량이 기온변화의 원인이 됐던 거야. 그리고 연구 방법은 뭘 이용해? 빙하를 이루는 산소의 동위원 소비가 봐봐. 이렇게 돼. 연구 방법은, 자, 봐봐. 선생님 뭐라 했어? 야, 모든 원소는 동위원소가 있지. 그러면 산소도 8에 16이 있고 8에 18이 있어. 그러면 질량은 얘가 무겁겠지. 근데 빙하 속에 뭐가 있냐? 빙하가 뭐예요? 얼음이란 말이야. 근데 물이 얼어서 된 거잖아. 그럼 물 속에 H2O 속에 산소가 16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증발을 시켜. 태양 복수 에너지. 그러면 위로 와갖고 추워지니까 얘들이 응결해가지고 구름이 생겨. 구름에서 뭐가 내려? 눈이 내려. 여기에 빙하가 쌓여. 눈이 쌓여갖고 빙하가 돼. 그러면 이때 봐라. 여기에 포함된 빙하에 포함된 이제 산소의 비율이 16분의 18
이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때 증발시키기 위해서 이때 기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무거운 거, 가벼운 것분에 무거운 거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 무거운 걸 갖다가 우리가 증발시키기 위해서 열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그때 기온은 어떻다? 빙하 속에 이게 많이 포함되고 그 당시의 기온은 높았던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방사능 동위원소를 갖다가 이용해갖고, 이해됐지? 그러면 기후변화 보잖아. 또 기후변화는 봐라. 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방출량에 따라 기온이 변한다. 그리고 에너지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기후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있어.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봐봐. 크게 나눌 때 자연적인 요인하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어. 이 인위적인 요인은 뭐야? 주로 사람이지. 사람에 의한 거야.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은 뭐야?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이 있어. 근데 외적 요인은 우리 다른 말로는 천문학적인 원인이야. 이해됐어? 우리가 자연적인 원인하고 요인하고 인위적인 요인을 배울 거야.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에서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을 배울 거야. 그럼 보자. 자, 그러면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 보자. 새로 써야겠지? 이 자식은 이 금방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홈플러스 주위를 돌았다는데? 응?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잠깐만. 자연적인 요인에서 첫 번째, 지구 외적 요인이 있다. 외적 요인은 선생님 다른 말로 뭐라 했어? 천문학적인 요인이라고 했어. 아주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 지구 자전축의 변화. 자전축의 기울기가 아니라 자전축의 방향 변화. 이걸 일명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세차 운동이라고 해. 세차 운동. 그리고 두 번째,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또는 세 번째, 공중궤도의 이심률 변화가 크게 이 세 가지가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 응? 이해됐어? 세차 운동은 뭐야?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의 방향의 변화야. 지구 자전축이 몇 년을 주기로? 26,000년을 주기로 기울기의 방향이 변합니다. 잘 봐. 근데 여기서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게 편하단 말이야. 용어 정리도 잘해야 돼. 지금은 봐라. 이쪽으로 기울어 있어. 지금. 자 봐라. 지금 봐봐. 태양이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가 원궤도가 아니야. 약간 타운이야.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있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약간 치우쳐 있어. 근데 자전축이 지금
중심축에 대해서 23.5도 균으로 돼 있다. 어? 갖고 이쪽으로 돼 있어. 이쪽으로 돼 있어. 근데 이렇게 공정을 하는데 이쪽은 뭐니? 태양에서 멀지. 그러다 보니까 A를 뭐라 그래? 원일점이라고. A를 태양이 가깝지. 뭐라 그래? 근일점이라고 그래. 신문 좀 보겠습니다. 아프다. 답답하다. 선생님, 저번 주에는 정형외과 가고 이번 주에는 아까 가고 지금 아까 집에도 안 했는데 다르게 나가고. 자, 봐라. 근데 이때 봐봐. 그러면 태양이 이제 적도는 여기겠지. 적도 여기겠지.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이렇게 된다. 태양이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게 있어.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게 있어. 남중고도가 뭐냐면 태양이 대가리 위에서 나고 비칠 때, 저모일 때 남중고도가 제일 높아. 12시에 대가리 위에서 비치니까. 이때 남중고도는 태양과 같이 표면이 이루는 각도야. 이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단위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갖고 기온이 높아져. 그러면 야 이때는 봐봐. 23.5도 위를 비추지. 원래는 야 춘분하고 추분일 때는 태양의 남중고도는 90 마이너스 파이야. 뭐야?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야. 응?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야. 응? 이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어떻다고? 시우야?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아가지고 요 덥다 춥다 온도가 높다. 그리고 파이는 위도야. 그러면 얘도 남중고도는 90도 마이너스 파이고. 근데 얘는 지금 어디를 비추는 거야? 적도의 23.5도 위를 비추는 거야. 얘는 적도의 23.5도 밑에를 비추지. 그러니까 빼줘야 돼. 얘는 더해줘야 돼. 23.5도. 얘는 뭐 해야 돼? 그렇지. 빼줘야 돼.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기운 쪽이 여름인 거야. 얘가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원일점이 뭐가 된다? 여름인 거야. 그리고 근일점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태양 복사에는 적어서 추운 겨울인 거야. 근데 이때 연교차가 어떻다? 이때는 연교차가 얘는 여름은 여름인데 멀리 있어. 그러니까 좀 시원한 여름이야. 온도가 좀 낮아져. 근데 얘는 겨울은 겨울인데 근일점이니까 태양에 가까워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래. 그러면 연교차가 적네. 이때는. 근데 13,00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6,000년이 주기라는 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13,000년.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는데 26,000년이라는 뜻이야. 이게 13,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어버려. 반대로. 그러면 여기에 태양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전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때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공전 방향이 아예 자전추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는 얘가 내가 뭐라 했냐? 자전축이 기울어진 쪽이 무조건 여름이라 했어. 그럼 얘는 원일점이야. 응? 얘는 근일점이야.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바뀌어. 계절이 바뀌어. 여기가 뭐가 되버린다? 겨울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여름이 돼. 왜? 태양의 남중고도가 얘는 지금 이제 여기를 비추지. 23.5도 밑에를 비추지. 얘는 위에를 비추지. 그러면 남중고도가 얘는 90도 마이너스 파이 빼기 23.5도니까 남중고도가 낮아져. 그리고 얘는 뭐야? 90도 마이너스 파이 빼기 플러스 23.5도니까 얘는 남중고도가 높아지니까 겨울이야. 근데 이때
얘는 겨울은 겨울인데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더 추운 겨울이야. 근데 얘는 여름은 여름인데 더 더운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기후가 변해. 이걸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게 세차 운동이야. 자전축이 기울기 방향이 변하는 게 무슨 운동이다? 세차 운동이다. 이해됐죠? 이해됐어?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 여름이 되고 낮을 때 겨울이 된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은 서로 반대다.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는 12월에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야. 근데 북반구는. 근데 남반구는 뭐야? 여름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남반구와 북반구는 반대다. 그리고 즉 현재 북반구의 계절은 원일점이 여름이고 근일점이 겨울이다. 지구와 태양성의 거리는 여름에는 멀고 겨울에는 가깝다. 13,000년 후 북반구의 계절은 원일점이 겨울이 되고 근일점이 여름이 된다. 지구와 태양성의 거리는 현재보다 여름에는 가까워지고 겨울에는 멀어지지. 그러니까 여름의 기온은 높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낮아져서 연교차가 커지지.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천문학적 요인에서 두 번째 뭐가 있니? 지구 자전축의 이제 211페이지 제일 위에 기울기, 경사의 변화. 선생님은 뭐라 했냐? 중심에 대해서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졌다? 지금? 23.5도 기울어졌지. 지금은 봐봐. 중심축에 대해서 몇 도 기울어졌어? 23.5도 기울어진 채 공전을 해. 공전하니까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면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게 봐봐. 이게 이건데 얘도 주기가 있어. 몇 년 주기? 자, 얘도 지구 자전축이 현재 23.5도 기울어졌는데 41,000년을 기준으로 주기로 최소 얼마? 21.5도. 최대 몇 도? 24.5도로 사이에서 기울기가 변해. 이해됐니? 그러면 최소 얼마라고? 21.5도야. 최대 얼마라고? 24.5도. 이해됐어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렇게 변하는데, 자, 보자. 그러면, 이때 21.5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기울기가 커질수록 계절의 변화가 심해. 기울기가 적을수록 계절의 변화가 어떻다? 적어. 0도가 되지. 그럼 계절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아예. 여기는 계속해서 여름이고 여기는 계속해서 겨울이야. 그러면 21.5도는 계절의 변화가 적으니까 연교차가 어떻다? 24.5도는 계절의 변화가 크겠지. 응? 그러니까 연교차가 크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기울기의 변화에도
뭐가 된다? 연결차가 변한단 말이야. 즉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 때 북반구 남반구 모두 중위도와 고위도의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름에는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져서 연결차가 커지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질 때는 북반구 남반구 모두 중위도와 고위도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름에는 낮아지고 겨울에는 높아지지. 따라서 여름의 기온은 낮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높아져서 연결차가 적어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다?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다. 이심률이라는 뭐야? 찌그러진 정도야. 에? 찌그러진 정도야. 봐봐. 뭐냐면 세 번째 뭐가 있냐? 20mm라는 거 이거야. 딱 이렇게 있으면 타원궤도지. 그러면 이 반지름이 두 개가 생겨. 이게 뭐야? 스몰 a가 장반경. 반지름이 큰 거야. 장반경이라고 해. 얘는 단반경이라고 해. 짧은 거야. 그러면 봐라. 이때 20률이란 건 20률 2로 나타내는데 20률 2로 나타내는데 2는 뭐야? a분의 a 마이너스 b 맞고 이게 0에 가까우면 0이 되려면 ab가 같아야 돼. 그러면 ab가 같다는 건 뭐야? 원궤도라는 거야. 맞고 그리고 1에 가까우면 찌그러지는 거야. 맞고 타원궤도라는 거야. 이해됐어? 맞고 자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찌그러져 있지. 맞고 여기에가 태양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나? 지구가 있어. 그럼 여기는 원일점이지. 지금 원일점은 이렇게 23.5도 위니까 원일점은 뭐야?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때가 여름이겠지. 태양이 남중고도 그러니까 여름이야. 그리고 근일점일 때가 뭐다? 겨울인 거야. 그럼 선생님 말했지. 야 여기서는 이때는 어떻다? 여름은 여름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름의 온도가 좀 낮지. 근데 여기는 겨울은 겨울인데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연결차가 어떻다? 이때는 적단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봐봐. 뭘로 돼? 뭘로 돼?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원궤도로 돼버려. 그러면 20률이 작아져.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여름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여름의 온도가 높아져. 그리고 겨울이 멀어져.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져. 맞고 연결차가 어떻게 된다? 커져버려. 이런 식으로 기후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공중궤도 20도. 이해됐어? 됐죠? 그 다음 야 20률이 커질 때는 20률이 커질 때는 뭐야? 저기 뭐냐 1에서 2로 가는 거야. 응? 20률이 커질 때는 1에서 2로 가는 거야. 그리고 20률이 작아질 때는 2에서 2 있다. 알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또 밀란코비치 주기가 있어. 네 번째 뭐가 있다? 밀란코비치 주기가 있어.
밀란코비치 주기가 있는데 밀란코비치 주기는 자, 밀란코비치는 세차운동,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중궤도 이심률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빙하기와 간빙기 등의 기후 변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해됐지? 그리고 태양의 활동 변화. 태양도 태양에 뭐가 있어? 흑점이 있어. 흑점은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냐? 6000도씨야. 흑점은 왜 검은색 점으로 보이냐?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2000도가 낮아. 한 4000도 돼. 그러다 보니까 흑점이 있어. 흑점이 태양이 기체인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근데 흑점수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한단 말이야. 흑점수가 많을수록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거야.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를 뭐라고 그래? 극대기라고 그래. 흑점의 수가 작아질 때가 극소기. 그래갖고 태양의 활동이 적어질 때 11년을 주기로 얘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자, 태양의 활동의 변화. 흑점수가 많을수록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상승한다. 그러면 자, 그러다 보니까 흑점수가 적어가지고 아예 적은 상태를 유지해. 그러면 지구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지. 그러니까 뭐가 와? 빙하기가 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소빙하기가 왔다. 이해됐지? 그리고 극대기하고 극소기하고 어떻다? 몇 년 주기라고? 11년 주기야. 이해됐지? 이 5가지가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3가지야. 그리고 넓게 보면 5가지니까 이게 지구 외적 요인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을 보자. 기후변화에 지구 내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단 말이야. 지표면의 첫 번째, 지표면의 상태변화. 지표면의 상태변화. 되겠습니다. 지표면의 상태변화는 자, 빙하의 분포, 식생의 변화 등에 의해 지구의 반사율이 변하면서 지표면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변하면서 기후 변화가 있는 거야. 야, 빙하가 녹지. 빙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응? 반사율이 커져. 그러니까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져. 그리고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 반사율이 떨어지지. 그러면 흡수하는 게 많아. 그래서 기온은 올라가. 근데 숲에 나무를 베어갖고 이걸 갖다가 황무지로 만들어갖고 경적지로 만들었어. 그럼 반사율이 커져. 그러니까 기온은 어떻다? 낮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자, 빙하가 녹으면 지표의 반사율이 감소하여 기온이 높아지고 숲에 나무를 베어 농경지를 만들면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하여 기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의 추가율도 영향을 미친다. 추가율에 영향을 주는 놈이 누구야? 화산재야, 화산재. 자, 봐봐. 대기의 추가율의 변화는 큰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분출되면 이 화산재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길게는 몇 달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태양 햇빛의 투과율이 낮아져.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오니까 기온이 어떻다? 낮아져. 이해됐지? 가지고 봐라. 큰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되면 화산재가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 대기의 투과율이 감소하므로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한다. 하고 화산 분출과 대기 투과율 및 기온 변화 봐봐. 자, 화산 분출과 대기의 투과율 감소. 자, 아군 화산이 폭발하면서 조금 줄었어. 근데 엘치촌 화산은 얘는 많이 줄었네. 엄청. 그리고 피나 투보 화산도
많이 줄었어. 즉, 봐봐. 기온의 편차가 봐봐. 90, 1년에서 2년 사이에,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되니까 기온이 몇 도? 야, 거의 1도가 줄어버렸네? 화산재가 분출하면 화산재가 태양 빛을 반사해 대기의 투과율이 감소하고 지구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수 에너지를 감소하니까 기온이 하강해. 그리고 또 수륙분포의 변화. 수륙분포의 변화도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 수륙분포의 변화는 뭐야? 자, 판의 운동으로 대륙 이동하여 수륙분포가 변하면서 에너지 출입의 변화, 해류의 변화 등이 일어나 기후가 변한다. 대륙과 해양은 열 용량, 비열, 반사율이 다르므로 위도별 수륙분포에 따라 에너지 출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 판계가 형성 시 대륙 내에서는 건조한 대륙성 기후가 발달하고 현재는 판기하가 분리되면 해양성 기후 지역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지역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해양에서 판이 멀어지면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열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기온이 상승한다. 그리고 생물의 변화, 호흡량과 광합성량의 변화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변하면서 기후가 변한다. 즉, 봐봐. 우리 세계의 허파가 어디냐? 너 자모냐? 허파가 어디야? 아마존이지. 아마존에 지금 너무 나무를 많이 베었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못하고 산소양은 어떻다? 이산화탄소양은 증가하고 산소양은 어떻다? 줄어든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 기후에 영향 준다. 그리고 기온과 수온의 상호작용.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면 열대 태평양의 수온이 변하면서 대기 순환의 변동이 일어나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인위적인 원인 요인은 이제 온실기체의 배출. 첫 번째, 화석연료 등의 연소 등으로 배출된 온실기체는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 온실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등이 있으며 지표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그래갖고 이 중에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해? 기여도가 큰 건 누구야? 이산화탄소야. 왜? 효율은 낮지만 양이 많아. 그리고 에어로졸의 배출,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업화로 대기 중에 배출된 에어로졸은 지구의 기온을 낮춘다. 에어로졸은 뭐야? 대기 중에 떠있는 1나노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다. 그래서 대기에 떠있는 에어로졸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고 구름 생성에 응결력으로 작용하여 구름의 양을 늘린다. 그리고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한다. 그리고 사막화는 과도한 경작으로 사막 환경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사막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기후변화에 의해 사막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산림훼손과 도시화. 산림을 훼손하면 농경지를 확장하거나 포장도로를 건설하고 고층 건물을 지으면 지표의 반사율이 변하여 기후가 변한다. 됐지? 야, 넘겨갖고 214페이지 풀어봐 빨리. 이해됐어 안 됐어?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다 했어? 네. 자, 보자. 1번에 세차 운동, 2번에 기울기 경사, 3번에 이심률, 4번에 많을수록, 5번에 증가, 6번에 감소, 7번에 습권, 8번에 인위적, 1번에 가의 기형, 비읍, 나의 니은, 디귿, 리을, 미음, 2번에 x공, 그 다음 3번에 작아지고 작아진다, 4번에 공, x공, 5번에 감소, 증가, 대륙선, 6번에 에어로졸, 응결해. 됐지? 쉬어? 쟤는 뭐라고 써놨냐? 네? 사람 좋은 김군. 어디요? 없는 오피스텔 이사 전문 화물 수송이구나. 자, 보자. 인간 활동하고 기후변화. 선생님 말했지?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제일 많이 된다 했지. 내적 요인은. 외적 요인은 뭐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봐봐. 자, 보자. 인간 활동하고 기후변화에서 첫 번째.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 자, 봐라. 첫 번째, 자,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효과. 수지란 건 뭐야? 수지 타산이 맞다는 거지. 열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걸 갖다 말하는 거야. 에?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효과. 자, 첫 번째 봐봐. 자, 보자. 뭐가 있냐면 지구의 열수지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응? 우리가 수지 타산이 맞다는 거잖아. 들어온 양하고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어떻게 되냐. 그래갖고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갖고 지구의 열수지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에너지를 지구 복사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응? 야, 복사 평형이라는 건 뭐야? 들어온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어떻다? 똑같다는 거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하고 어떻다? 같다는 거야. 그러면 복사 평행이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응? 일정하게 유지돼. 그러면 봐라. 자, 근데 이때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돼? 주로 햇빛은 다 있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고 주로 누가 통과해요? 자외선은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되고 적외선은 대기나 구름에 의해서 흡수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건 짧은 파장의 가시광선이야. 주로 이해됐니? 그리고 지구 대기를 거의 투과한다. 가시광선은.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얘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다 나오는데 주로 누구니? 가시광선이. 가시광선은 거의 투과해.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안 높기 때문에 주로 누구? 적외선 영역으로 한다. 적외선 영역으로 해. 근데 이 적외선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누가 흡수해버려요? 누가 흡수해요? 온실기체가 흡수해요. 하고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을 해요. 그러면서 지구가 대기가 대패져. 그래갖고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이해됐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봐라.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잘 흡수한다. 이걸 이해됐지? 그러면 지구의 복사 평형은 지표와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근데 지구는 복사 평형이 되는데 온실효과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보자. 자, 온실효과는 뭐야? 지구를 데피는 거지. 온실효과는 말하네. 뭐냐면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투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재복사하여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럼 첫 번째 온실기체 봐봐. 온실기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서 뭘 잘 흡수한다?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중에서 적외선을 잘 흡수해. 그 뭐가 있어? 수증기, H2, CO2, 메테인, 그 다음 회원가스, 산화이질소, 오존이다. 근데 이 중에서 온실 기호도가 제일 가장 높은 건 누구야? 이산화탄소야. 온실 효과율은 낮은데 양이 많아서. 그리고 봐라, 옆에 봐라. 주요 온실기체의 온실효과 기여도는 기여도는 누가 제일 높아? 수증기가 제일 높지. 근데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이야. 대기 중에 수증기량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온실효과 기여도는 누가 제일 크다? 이산화탄소가 제일 크다. 이산화탄소는 메테인보다 온실효과율은 낮지만 대기 중에 농도가 높아 온실효과가 기여도가 크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일 큰 거는 수증기였어. 근데 수증기양은 변화가 없어. 근데 이산화탄소양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온실 기여도는 누가 제일 높다?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온실효과율은 메테인이 더 높아. 그러나 양이 농도가 누가 더 많아? 이산화탄소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지구 평균 기온을 몇 도를 유지하는가? 15도를 유지시키고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봐라, 대기가 없는 별이야. 그러면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해버려. 가지고 낮은 대기가 없는 별은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이.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대기가 있는 별들은 30%는 반사하고 70%는 흡수해. 그러면서 70%를 내보내면서 보다 더 원시력과 때문에 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야. 지구에는. 이해됐지? 근데 이거 지구의 열수지와 원시력과 이거는 100% 알고 있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 이거 그 밑에 나온 거 열수지와 원시력과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시험 잘 나온다. 알아? 그러면 100%가 들어와. 100%가 들어와. 이거는 30%는 반사를 한다. 30%는 반사를 하는데, 자, 봐봐. 누가 반사한다? 여기서 30% 중에서 25%는 누가 반사를 해? 자, 봐봐. 요 대기가, 지표면이, 응? 그러면 70%가 들어오지. 70% 중에서 이 중에 20%는 누가 없애? 대기가 없어. 대기나 구름이 없애. 그리고 50%는 누가 없애?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70%를 받아들였으니까 70%를 내보내면 되겠지. 내보내면 복사평행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야 잡아라. 근데 야 물의 증발로 얼마가 나와? 23? 23이 나오지. 물의 증발로 23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전도나 대류에 의해서 얼마가 나와? 7. 그러면 그리고 야 지표면이 복사하는 거는 얼마야? 원래는 지표면이 복사하는 게 얼마야? 114야. 근데 이 중에 12%는 뭘로 날아가 버려? 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날아가 버린다. 응? 이해됐어? 12%는 날아가. 가버려. 그 다음 대기가 또 이렇게 그러면 114를 갖다가 아까 전에 있잖아. 그리고 대기가 다시 재복사하는 게 있어. 대기가 재복사하는 게 얼마다? 94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또 구름이 내보내는 게 있어. 구름이나 대기가 내보내는 게 얼마야? 58이야. 그러면 합이 얼마야? 70%. 그러면 70 흡수했지. 70 내보냈지. 그러면 지구는 복사평행이야. 근데 각고는 봐봐. 각고는 흡수한 양하고 방출한 양하고 같아야 돼. 열수지 평행이 된다. 그러면 지표, 첫 번째 지표 봐봐. 지표는 봐봐. 자, 지표가 흡수한 양이 얼마다? 총 얼마야? 얘하고 얘야. 봐봐. 지표가 흡수한 양은 얘하고 얘야. 얼마니? 144지. 야, 흡수는 얼마야? 태양 복사 에너지 50이야. 대기가 재복사하는 거.
대기의 제곱사 94. 맞고 144야. 그럼 방출한 양은 얼마야? 응? 야, 지표면이 복사하는 거 114야. 물의 증발 23이야. 응? 전도와 대류 7이야. 그러니까 144. 그러면 지표가 흡수한 거하고 방출한 거하고 어떻다? 똑같지. 그러니까 지표는 열수지 평행인 거야. 그 다음 어디 있어? 또 대기 있지. 대기 봐라. 대기는 봐라. 자, 흡수하는 게 얼마야? 흡수가 봐라. 뭐가 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얼마야? 20이야. 어? 20이야. 어? 그 다음 또 뭐야? 지표에서 복사한 게 104야. 어? 야, 흡수하는 게 얼마야? 뭐냐? 이거 104. 응? 이거란 말이야. 응?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얼마니? 야,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게 20, 물의 증발 23, 전도와 대류 7, 지표면의 복사 114. 그럼 얼마니? 30에 50이니까 150이냐? 네. 102지 102. 이게 102지 102. 잡아줬네. 그럼 얼마야? 전부 다 하는 게 얼마야? 156이냐? 152요. 152야? 50에 100이니까 152네. 그럼 뭐 방출하는 거는? 대기가 방출하는 거는 58. 야, 58하고 또 뭐 얼마냐?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 야, 대기와 구름이 방출하는 게 58. 대기가 제복사하는 게 94. 그러니까 150이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대기도 열수지 평행이 되는 거지. 이해됐냐? 그 다음 또 누굴 찾는다? 누굴 찾아? 야, 지구 전체를 보자. 지구 전체. 지구 전체는 흡수하는 게 얼마야? 자, 얼마밖에 안 돼? 야,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지표하고 구름이 반사하는 게 지표와 지구의 반사가 얼마야? 응? 70이지. 아니 30이지. 그러니까 흡수하는 건 70이야. 그리고 내보내는 게 방출이 자, 방출이 얼마냐? 야, 지표면의 복사 얼마야? 12가 있어. 12가 있고, 또, 뭐냐? 대기하고 구름이 방출하는 게 58이 있어. 따라서 70이야. 지구는 70을 받아들이고 70을 내보내.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도 복사 평행인 거야.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시험 잘 나와.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보자. 옆에 보자. 여기서 물의 증발이 있는데 물의 증발이 23이잖아. 물이 수증기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열을 흡수해야 돼. 이 과정에서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지표의 에너지가 대기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 넘겨봐. 이제 216페이지 보자. 216페이지 보면 지구가 온난화되지. 지구가 온난화돼. 지구의 온난화 봐봐. 지구의 온난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 원시력가 때문에 일어나지. 즉 원시력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뭐야? 이산화탄소지.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대기 중에 뭐가 지구가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자, 지구의 온난화는 원시력가가 강화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뭐냐?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야. 즉 봐라.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석탄 석유 등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였다. 그래가지고 최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숲의 파괴로 식생의 감소, 나무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광합성량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감소하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가축사육 등으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다. 가축사육은 호흡으로 뭐라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야, 또 뭐야? 방구나 트림 끼지. 그럼 뭐가 나와? 메테인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냐? 자, 보자. 그러고 나서 보자. 이제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와 온실기체 농도 변화를 봤더니,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증가하지. 근데 이 온실기체의 농도하고 봤더니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이산화탄소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어. 그래갖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근데 이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온도 변화 그래프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이 지구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누구다? 온실기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구나.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의 원인이 온실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경향성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1960년 이전보다 이후의 기후 상승이 더 뚜렷하다. 그래가지고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기온의 장기간 큰 변화는 없었다. 근데 1960년 이후에는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다.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기온 모형은 관측 기온과 잘 맞아 들어간다. 그리고 현재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균 기온이 상승이 2배래.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우리나라는 자, 그래갖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 당연히 빙하가 높고 해수가 열팽창하지. 그러니까 해수면이 어떻다? 상승해 있지. 근데 누가 영향이 더 크다? 시우야? 빙하가 녹는 거하고 해수 열팽창 중에서 해수 열팽창이 더 크다. 열팽창으로 해수의 부피가 증가하고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안 지역의 도시와 경작지가 침수되고 해안 저지대 생태계 혼란 등의 피해가 생긴다. 최근 100년간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몰디브, 투발루 등이 일부가 물에 잠긴다. 투발루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리고 몰디브도 점점점 줄어든대. 그리고 기후대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가 변하여 식생태가 고緯도로 이동하고 식량 생산에 변화가 생기고 해양 생태계가 변화에 의해서 수산업에 피해가 생긴다.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한다. 강수량과 증발량이 증가한다. 지역 편중이 심해져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 물 부족과 가뭄 피해가 생긴다. 열대성 질병의 확산,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이 고緯도로 확산된다. 엘니뇨와 라니냐의 변화, 엘니뇨의 남방진동, 엔소가 강도가 증가한다. 해수의 순환의 변화, 고緯도의 해역의 수온이 높아져 대서양의 심층순환, 연렴순환이 약해지고 열에너지 순환의 변화가 생겨 지역에 따라 기상이변이 발생한다. 그리고 용적 기체가 감소한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체의 용해율이 감소하고 사회 경제적인 영향, 수자원의 변화, 제품 생산량의 변화, 곡물 수확량의 감소 등이 있다. 근데 우리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최근 100년간 기온이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줄어들지 여름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겨울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변화, 겨울 일수는 감소하고 열대야 일수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온의 상승은 봐라. 자 주변의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여 한류성 어종이 줄고 난류성 어종이 늘어났다.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동해안에 명태가 잡혔어. 근데 요새는 어떻게 돼? 명태가 씨가 말라버렸어. 이 명태는 한류성 어종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국립수산연구원에서 명태를 잡아오면 생물로 잡아오면 6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어. 못 잡아. 북한은 넘어가야 돼.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수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주도 쪽은 아열대성 이제 기후가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아열대성 어종이 잡혀. 그리고 봄꽃의 개화 시기 변화, 벚꽃과 개나리 등의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기상이변은 집중호우, 태풍 피해, 폭설과 한파 등의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대, 대체로 온대 기후인 한반도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해양의 산성화, 온실기체의 증가로 해수의 녹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해수의 pH는 감소하고 해양이 산성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동해에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pH가 감소하니까 탄산칼슘의 골격을 이루는 해양생물의 성장 둔화 및 생태계 교란도 일어난다. 이해됐니?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과학적인 해결 방법은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한다. 여기서 옆에 나와있지 보충자료에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에너지 분류이다. 신에너지는 새로 개발된 에너지야 석탄, 액화, 가스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있고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태양열, 태양광, 풍력, 폐기물,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다. 에너지 효율의 개선, 빛에너지의 전환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 LED 기술이나 열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초전도 기술, 전기나 수소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제거하는 방법, 산업시설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층 속에 저장하고 해양의 비옥화, 해양의 영양물 공급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늘린다. 그러면 광합성이 활발해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리고 지구의 태양 복사의 에너지 흡수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성축본에 에어로졸을 뿌려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도를 높인다. 그리고 우주에 반사막을 설치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킨다. 이것들은 미래 기술이다. 그리고 기후협약은 UN 기후변화협약, UN FCC 등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준수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 설립은 1988년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를 설치한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합의로 2000년에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원실 기체를 감축하기로 했고, 교토 의정서 채택은 1997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수정안으로 원실 기체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선진국에 원실 기체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파리 기후 협약은 2015년이야. 전 세계 원실 기체 감축을 위해 국제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때가 오바마 때야. 오바마가 주도해가지고 파리 기후협약을 맺은 거야. 근데 이게 2020년부터 이제 실시하게 되겠거든. 딱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탈퇴해버렸어. 또라이는 유명하지. 넘겨. 나 그 218페이지 풀어봐.
들어와. 너 저기 갖고 가야 돼. 이리 와봐. 이리 와. 뭐냐면, 너 다 했지? 알려줄게. 이리 와. 나는 그 상담실 있지? 거기 갖고